이 학생이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질문을 내는 학교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주제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따끈따끈한 작년 특목 입시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올해 학년도로 이제 2023학년도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학교별로 어떤 식의 입시들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갈 건데 저의 어떤 경험치와 작년에 그런 폭풍 같았었던 입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바를 올해 학생들은 또 조심하고 유념하면서 입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어떤 대망의 첫 시간으로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작년 2021년도 하나고가 어떤 식으로 입시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 입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격형 면접의 부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목 입시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전국권 자사고들은 각각 학교별로 본인들 학교들만의 면접 특징과 면접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형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꼬리 질문과 박스형 질문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분위기 약간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고 입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재작년 그러니까 05년생들이 치렀었던 입시에서는 하나고의 공격성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해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치렀었던 입시 면접에 비해서는 공격형이 떨어지긴 했지만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공격형이 다시 살아났고 그것은 바로 경쟁률의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고 입시의 특징은 공격형의 어떤 회귀와 동시에 이제 경쟁률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올해 입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격형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률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자, 경쟁률이 오를 것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3 입시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경쟁률을 결정짓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령 인구고요. 두 번째는 대입 기조입니다. 자, 그래서 중3 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서울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다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령 인구와 대입의 변화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학령 인구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오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05년생들의 학령 인구가 43만 8천 명, 그 다음에 06년생의 학령 인구가 45만 명이었는데 올해 07년생은 49만 3천 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오르게 될 것이고 경쟁률이 오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격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고는 올해 면접에서도 공격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공격형 면접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선 첫 번째, 안타깝게도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또 공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중3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소서와 면접을 보게 됐을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그에 기반하여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 가장 포멀한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작년 하나고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파트 관련해서는 질문이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파트에서 질문이 출제가 됐다는 건가요? 자주학을 제외한 진로나 인성,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생기부. 자, 이런 데서 이제 질문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자주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여타
진로나 인성 같은 거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주고 분량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나?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학생 본인께서 진로와 인성을 많이 쓰고 자주학을 조금 쓰게 되시면 아마 하나고는 자주학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소서에 쓰고 본인이 이제 질문을 내줬음 하는 파트에서 질문을 내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주학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자주학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자주학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서 너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공부고 심화적인 공부를 했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다른 파트도 다른 영역도 충분히 준비가 된 학생이니? 라는 뜻에서 이 학생이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이 학생이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질문을 내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이 바로 공격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학생들은 또 안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자주학 질문보다는 여타 다른 파트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고 특히나 생기부 관련된 질문들도 꽤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필요한 것들은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격형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인 교과 지식을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다시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고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학교기는 했죠. 근데 이제 재작년에는 아예 없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생기기 시작했는데 교과 지식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거는 교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 되는 상산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기반은 생기부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본인 생기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1, 2학년 때 세특을 보시면 사실상 고등학교 생기부와는 다르게 그냥 이 학생이 무엇을 했음, 어떤 개념을 어떤 개념을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학생은 도수분포 다각형과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삼각형의 성질과 합동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음. 자, 이런 식의 세특이 써지게 되는데 그런 식의 세특 내용을 보시고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삼각형의 합동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도수분포 다각형의 의미는 무엇이냐? 편차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런 패턴이었었지만 재작년에 공격형이 완전히 빠졌다가 작년부터 다시 공격형이 들어가고 있고 공격형이 들어가는 이유는 경쟁률에 비례해서 공격형이 들어간다는 거를 학생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하나고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바를 기반으로 하여 조금 더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첫인상이 되는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특히 이 중에서도 본인의 학습 능력을 드러내는 자주학 파트는 우리가 당연히 신경을 쓰고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제외한 여타 자기소개서의 다른 파트들과 생기부에 관련된 준비도 당연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세특을 기반으로 생기부 질문인 척 교과 지식에 관련된 질문을 내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로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야 원체 이제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주 예전 3, 4년 전의 패턴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근래의 어떤 면접 패턴이나 조금은 포멀해졌었던 면접 패턴을 작년에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입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하나고 입시의 특징과 올해 예측을 살짝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대부고에 관련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